오늘은 약간 MT 둘째 날 밤에 선배가 후배한테 하는 얘기 그런 느낌으로다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처음 하는 컨셉이라서 약간 조금 많이 부끄러운데 제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아무튼 오늘은 후배들을 타겟으로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살짝 반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말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민망하네. MT 둘째 날 밤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방금 만난 것도 아니고 일단 하루 정도는 지났고 막 술 먹기 전, 술 먹기 후 이때가 조금 서로서로 되게 친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때 서로 마음을 터놓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후배들한테 뭔가 얘기도 해주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면 조금 더 친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난 영상들 댓글에 제 목소리를 듣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완전히 ASMR로 하자니 뭔가 정보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제 목소리가 원래 좀 조용하고 나긋나긋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오늘 한 영상으로는 아마 안 끝날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되게 많은 경험들을 했단 말이에요. 경험을 많이 하고자 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이 경험했고 그런 경험들을 쭉 하면서 느꼈던 것들 아무래도 다양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그만큼 나한테 남은 것들이 있고 어디서 막 쉽게 그냥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니니까 경험을 많이 해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누군가한테는 조언이 될 수 있는 누군가한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제가 기록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동안 대학 생활하면서 그동안 쭉 기록하고 정리해왔던 내 생각들 그리고 약간의 꿀팁들을 정리를 했어요. 이게 영상을 만들려고 갑자기 막 정리를 한 게 아니고 그냥 학교 생활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주의하고 들었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미리 좀 전제를 깔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꼰대력이 자연스럽게 누구나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경험한 것들이 생기고 하면 나만의 가치관들이나 나만의 주관 막 이런 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다 보면 누군가한텐 저 사람 꼰대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꺼려하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일찍부터 했으면 더 좋았을 것들? 그런 느낌도 있는 팁이나 조언들이라서 그래도 이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한테는 또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것들이니까 분명 어딘가에는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다. 약간 나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다는 거 그거를 전제로 좀 깔고 가고 싶고 도움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비단 나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살아오면서 보고 느낀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경제뉴스 듣기인데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도 노출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표현적으로는 경제 뉴스를 들어도 그동안 몰랐던 개념들을 딱 봤을 때 저거 나 아는데 이렇게 아는 척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정도로만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만큼 내가 보는 세상이나 시야가 더 넓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이 더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냥 듣는 게 얼마나 도움되는 일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아마 많을 거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일단은 그냥 내 말을 믿고 나 이제까지 존댓말 했나? 이거는 모르면 일단은 내 말을 듣고 들어봐. 그냥 들어봐. 언어도 공부할 때 우리가 그냥 틀어놓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냥 뭐 일상생활 할 때 틀어놓고 그냥 귀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두는 게 되게 생각보다 엄청 머리에 많이 남고
그게 체득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아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집에 거실에다가 영화나 이런 거를 말괄량 삐삐 이런 거를 계속 틀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들으면서 영어에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졌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노출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 경제뉴스도 이제 그렇게 똑같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경제뉴스를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야 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 투자 시작의 장벽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어디다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눈이 길러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려운 경제 용어들 같은 경우도 그냥 계속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특별히 어떤 노력 없이 익숙해지게 되니까 저는 좋은 점이 진짜 많다고 느끼거든요. 아마 지금부터 그냥 딱히 안 와닿더라도 듣기 시작하면 나중에 진짜 저한테 고마울걸요? 요즘에는 투자를 안 하면 사실 살기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경로로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똑똑하게 사는 방법이기도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그 시점에 경제뉴스 듣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이러려면은 힘들고 빠듯하고 그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거를 전 과정을 미리 다 끝내놓는 거야. 미리 익숙해져 놓는 거야. 그러면 내가 딱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 그냥 시작을 하면 되겠죠? 지금은 아마 사회로 방금 막 뛰어나온 친구들이니까 대학을 방금 막 들어왔으면은 제가 가진 시드가 없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뭔 투자야, 대학생이.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기도 사실 빠듯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그때 당장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때는 준비 기간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익숙해지고 미리미리 정보를 수집해두고 나중에 이제 투자를 시작할 때 딱 바로 뛰어들 수 있도록. 저는 보통 발표 준비나 이런 거 할 때도 그 과제를 마감 시간에 맞춰서 벼락치기로 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주제를 머릿속에 계속 넣고는 있어요, 주제를 받은 순간부터. 그러면은 나는 뭔가 더 아이디어가 다양해지고 깊이도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진짜 PPT를 딱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아이디어도 막 갑자기 생각하려면은 생각 안 나고 그러잖아. 근데 그걸 미리 머릿속에 그냥 넣어만 두면 그거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뭔가가 떠오를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들이 가지치기가 많이 되는 거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도 많아지고 조금 더 다양성이나 깊이도 깊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느껴와가지고,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은 방법이라서 좀 이거를 여러 가지에 많이 적용을 하는 편인데, 이것도 경제뉴스 듣기도 마찬가지. 아무튼 그냥 딱 듣고 해봐야겠다 마음먹은 친구들은 진짜 나중에 나한테 고마울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히 하는 습관 기르기. 일단 꾸준히 하는 게 좀 어렵잖아. 그리고 꾸준히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마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이 많을 텐데 나도 그랬고. 근데 이걸 어떻게 좀 습관을 길러볼 수 있냐면 일단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했냐 안 했냐 이 유무만 신경 쓰는 거야, 처음에는. 일단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걸 꾸준히 한다, 그냥 별 생각 없이도 하는 그 습관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좀 익숙해졌을 때 그때 질을 따져도 되니까. 그러면 꾸준히 하는 것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많아. 공부 같은 거 할 때도 처음부터 막 밑줄 치고 하이라이트 펜 치고 막 난리를 쳐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교과서 앞부분만 반짝반짝 하게 되는 거잖아.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하는 거, 일단은 해서 그 기간을 만들어 둔 다음에, 기초 체력을 만들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질을 따지는 거지. 난 좀 더 잘해보겠다, 난 좀 더 살을 붙여보겠다. 일단은 여러 개 말고 한 달에 하나씩만 내가 습관을 만들고 싶은 것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걸 매일매일 체크해보는 거야. 했냐 안 했냐, 딱 그것만.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할 때 헤비 트래커라는 거를 써보는 거를 추천하거든? 나는 다이어리를 헤비 트래커가 포함되어 있는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 그래가지고 오늘의 할 일 정리하면서 같이 그걸 체크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쉬워, 체크하기가.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리를 쓰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헤비 트래커가 같이 있는 다이어리를 쓰는 게 이런 습관을 들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하는 거, 그리고 한 달에 하나씩만 설정해서 매일매일 체크해보는 거. 여기에 습관 형성이 아주 도움이 된다.
어렵게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간단하게 처음에 접근하는 게 좋아.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과는 바로바로 하기. 사과부터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내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나도 내 상황을 납득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 때가 있었거든. 근데 그러면 무조건 오해가 생기더라고. 그리고 나를 예의 없는 사람으로 보는 어른들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조금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사과를 먼저 기계적으로 하기. 이거를 연습하고 미리 머리에 넣고 있는 게 좋아. 회사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사회생활을 무리 없이 하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이건 조금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유가 궁금할 수도 있는데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유는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사과 먼저 해라. 그냥 이거는 기억하면 유리하더라고. 사회생활 하는데 조금 꼰대 같나? 근데 이게 맞아. 이건 정답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잘 웃기. 이거는 일단 내가 가장 행복해지고 긍정적이게 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웃음이 어색함을 푸는 진짜 치트키야. 웃는 표정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짐과 동시에 여유 있어 보이기도 하잖아, 사람이. 근데 내가 딱 보면은 생각보다 친구들의 표정이 많이 굳어 있더라고. 조금 잘 웃고 이렇게 표정이 밝으면은 사람들이 다가오기도 쉽고 그만큼 나한테 뭔가 기회도 더 잘 오고 그런 느낌이기도 했고 나는 보통 어느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분위기 메이커?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라기보다는 내가 막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라서 약간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푸는 역할을 많이 맡는 편이거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처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 대학교를 들어오고 사회생활들을 시작하고 하다 보면 그때 이제 분위기를 빨리 풀면은 그만큼 시간도 절약되고 일의 시너지도 더 빨리 나는 것 같았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잘 웃기, 밝은 표정 짓기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았어. 원래는 나도 사람들 얼굴을 잘 안 쳐다봤거든? 그러니까 딱 처음 보는 자리 갔을 때 약간 댕댕이 같은 스타일들 있잖아. 사람들 얼굴 잘 쳐다보고 막 잘 웃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약간 나는 조금 원래는 얼어 있었단 말이야. 그게 조금 오해를 부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조금 어려워하는 요인이더라고. 잘 웃고 그러면 사람들도 쉽게 다가올 수 있고 그만큼 인간관계도 이제 수월해지고 기회도 더 많이 올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예의 바르게 인사 많이 자주 하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 단지 어른들한테서 인사 되게 잘하는 꼬마로 많이 불렸거든. 아직도 그걸 어른들께서 만나기만 하면은 칭찬을 하셔. 지금 많이 컸는데도.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무조건 인사가 치트키야. 이거는 예외 없어. 그냥 툭툭 반사처럼 튕겨 나올 수 있게 그럼 항상 입안에 감사합니다를 머물고 사는 게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 사소한 모든 것에 감사를 표현하면 일단은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도움들이나 기회들도 또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잘 웃는 거랑 사과 바로바로 하는 거의 연장선으로 그냥 무조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습하는 게 좋아. 요즘에 친구들이 생각보다 인사를 되게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문을 잡아줬어. 그러면은 물론 내가 뭐 감사를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그냥 아무 인사도 없이 쌩 가버리는 친구들 보면은 약간 당황하게 되더라고. 무조건 좋은 거니까 이거는 인사는 해라. 인사해. 인사 좀 해 얘들아. 자, 이번에는 교양 수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나는 교양 수업에서 여러 번 1등을 해봤고 보면은 친구들이 수업을 잘 안 듣잖아. 교양은 보통 뭐 사전에 영상을 봐야 되는 게 있으면 출석만 하고 내용은 안 본다던가 아니면은 출석 자리에 앉아만 있고 나만 해도 주변에 녹강 듣고 참여하는 수업 있으면은 그냥 틀어만 놓고 출석 체크하고 왔다 갔다만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거든. 근데 인생은 태도야. 그런 사소한 태도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 사람을 만드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뭐 교양 그 수업 하나가 뭐라고? 그렇게 살면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태도가 이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지만 이런 사소한 성공 경험이나 긍정의 힘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함이 있는 것 같아.
그냥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사소한 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채워나갔다는 거? 이뤄나갔다는 그냥 그 자체로 인생을 살아나가게 하는 힘이 어떨 때는 되기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수업을 하나하나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수업 한 번 한 번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해봤으면 좋겠어. 진짜로. 이런 사소한 태도 하나하나가 결과적으로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가 되더라고. 태도도 습관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태도는 좋은 기회들을 많이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 같아. 이런 사소한 거 하나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쌓이는 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하던 간에 어느 집단에서 뭘 하든 간에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기초 체력이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임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한 번 한 번의 경험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 대학 생활에 사실 우리가 이런 거 경험하려고 가는 거잖아, 사실. 나는 어떻게 했었냐면 교양 수업에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이 채점 기준이나 이런 거 다 알려주시잖아.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만 있는 수업도 있고 뭐 출석이나 태도나 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수업도 있고 그렇잖아. 그런 태도 항목이 굳이 없는 수업이더라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보는 거야.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런 걸 찾아가지고 나는 그래서 교수님이 굳이 성적으로 체크한다고 하지 않으셨더라도 끝나고 나서 그냥 정리하는 활동들이 있었어. 매 수업마다. 그런 거를 보통은 대충대충 쓰잖아. 근데 나는 그 한 학기에 전체에 어떤 챌린지를 혼자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감정 관련된 수업이었어. 첫 수업에선 이런 감정이 들었고 나는 그런 감정을 앞으로의 수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보고 싶다. 이뤄나가고 싶다. 이런 챌린지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한 번 한 번 수업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고 어떤 거를 이뤘는지 내가 깨달은 건 뭔지 이런 거를 매 수업 활동마다 썼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교수님이 점수를 매긴다고 하진 않으셨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교수님이 보고 있더라고. 그런 거를 다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들은. 어른들은 다 아시더라고. 그런 태도 하나하나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셔. 다 지켜보고 계셔. 특히 점수를 잘 받고 싶다. 근데 어떻게 잘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라면 그냥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것들도 나는 찾아내보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야. 뭐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좀 이런 건 것 같아. 특히 교양 같은 게 뭐 전공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교양 같은 게 조금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수업 있잖아. 팀플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나만의 태도를 가지고 임하다 보면은 교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통하더라고. 점수를 잘 받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면 무조건 해보기. 인생은 태도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과한 칭찬은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마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과한 칭찬을 일단 내가 받으면 그게 나한테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아도 무의식 중에 자꾸 내 기준을 스스로 높이고 있더라고. 그게 결국에 나를 힘들게 해. 나중에 가면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행동인 거지. 주변에서 특별한 근거 없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과한 칭찬들은 굳이 내 안에 이렇게 들일 필요 없다. 안 들이는 게 좋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사실이 아닌 과한 칭찬은 안 하는 게 좋다. 이건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 볼게. 그리고 모두에게 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모두의 시간은 다 다르게 흐른다. 이거를 좀 기억해두면 좋은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겪는 일들이 다르고 감정들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남의 인생이나 남의 생각 그리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는 게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일인지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면 좋겠어. 남한테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그건 반드시 나한테 돌아오거든? 언젠가는? 그걸 꼭 항상 경계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한번 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이거는 내가 그냥 보고 느낀 건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잘난 것 같더라도 우리는 모두 타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 있잖아. 그리고 모두가 잘나고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어긋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내가 지금 당장에는 제일 잘난 것 같고 내가 좀 뛰어난 것 같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게 꺾일 만한 좌절을 한 번에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너무 남을 무시하지도 말고 그냥 적당히 바보같이도 하면서 이렇게 사회 속에서 잘 섞여서 어울려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말하고 싶었던 건데 개인 시간을 충분히 갖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 내가 나와 오롯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주관이 서는 거거든?
이 시간에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 뭘 하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내가 채워가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으면 좋아요. 남이 생각할 때 아무리 하찮아도 내가 행복하면 그만인 거거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의 기준을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끼워 넣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정말로. 남의 기준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게 오래 못 가, 어차피. 그래서 언젠가는 그만두게 되는 것 같아. 그게 일이라면. 내 멋대로 살면 좋겠어, 다들.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서 나를 잘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일찍부터 찾아서 하고 살면 좋겠어. 나는 요즘에 거의 2번 이상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거든? 그래서 버스 기사님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요즘에는 젊은 버스 기사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 그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 팽배한 세상에서 자기만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런 분들이 나는 진짜 빛나는 것 같아. 자기만의 인생을 살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헤매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헤매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더 좋겠지. 그러니까 나를 아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SNS 줄이기. 내 주관을 갖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인 1위, 그리고 내 생활 패턴 방해하는 요인 1위. SNS는 꿀팁을 얻는 용도나 가끔씩 잠깐 머리 환기시키는 용도로 쓸 때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 저번 영상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앱을 깊숙이 숨겨놓는다든지 자주 주기적으로 앱의 위치를 바꿔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조금 주체적으로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전문가분이 말씀해주신 거니까 신뢰도가 있죠. 근데 이거는 내가 뭐 아무리 얘기를 하고 꿀팁을 얘기를 해봐도 본인이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의지가 없거나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겠죠? 만약에 줄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내가 추천한 이런 방법들을 한번 사용해봐.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이, SNS를 하면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 다들. 근데 아마 본인 가치관에 아마 SNS가 진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야. SNS의 특성이 그런 거여서인 것도 같아. 하나의 정보를 누가 올리면 그거를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다르게 보이게 양산을 하는 성격이 있잖아, SNS가. 심지어 그게 신뢰성이 있는지도 몰라. 되게 번지르르한 것들만 올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려면 자극적이어야 되니까 그런 정보만 보이고, 그러면 내 가치관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무의식 속에 이렇게 쑥 깊이 들어와 있는 거야. 진짜 많이 방해가 돼, SNS를 한다는 자체가. 나를 알고 싶다면 일단 SNS부터 조금 줄여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하기. 기록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내 감정은 이랬다. 어떤 일이 있었고를 쓰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감정이 어땠다, 내가 뭘 느꼈다, 이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기록하는 게 중요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기분이 어땠다 이것만 기록해도 충분해. 일단은 그렇게 쌓아 나가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지고 점점 나를 더 기록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매일 쌓으면 그 노트는 내 설명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인지도 파악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나만의 설명서가 되는 거지. 이거를 쌓아놨을 때 천천히 과거에 내가 쓴 것들부터 쭉 읽다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명확하게 보이더라고. 또 재밌기도 해. 내가 이때는 이런 거를 느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하면서 살았구나 보는 게 되게 재밌기도 해서 한번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은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기록하는 것도 나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나는 지금 매일 짧게 쓰는 다이어리도 쓰고 감정일기라는 것도 따로 쓰고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한테 줄 편지 일기도 쓰고 성장 아이디어 노트라는 것도 쓰거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기록을 하는 걸 좋아해서 노트를 많이 쓴단 말이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기록은 진짜 추천. 자, 이제 점점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혼자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친구가 주변에서 사라지고 다들 뭐하고 살지? 나만 혼자인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시기가 올 거야. 근데 혼자 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
다들 친구가 없어가지고 서로 얘기만 안 할 뿐이지 그 시기가 되면 모두가 같은 상황을 겪고 있고 같은 생각들을 하고 살고 있거든. 내가 교양 수업에서 만난 동생들한테도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근데 내 말을 듣는 여러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 아, 친구들한테 이런 말이 진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 외부로 나가서 경험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필수야. 운동하고 책 읽고 일기 쓰고 주식 공부하고 부동산 공부하고 청약해보고 자격증 준비도 해보고 뭐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거 다 해보고 찾고 해보려면 사실 진짜 또 할 게 엄청 많고 바쁠 거란 말이야. 이런 혼자만의 시간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들, 나를 찾는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채워보는 거지. 이렇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놓으면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야. 내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세상에는 너무 많은 입장이 있고 루트가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나한테 최적의 자리를 찾아서 갈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현타가 오거나 마음이 다치는 일들이 아마 생길 거야.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해. 내가 원하는 진로나 직업을 찾는데도. 또 요즘은 나를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또 경쟁력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는 정말 좋은 선택이다. 친구가 없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기보다는 아, 나 왜 이렇게 친구가 없지? 뭐 이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런 자기 개발도 해보고 좀 시야를 넓혀서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그냥 뒀으면 좋겠어. 근데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세상하고 나를 너무 단절시켜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다시 세상에 발을 딛는 게 두렵거나 세상이 낯선 느낌이 좀 들 수가 있거든. 그라운딩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이인감이 들 때 내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다 혹은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뭐다 이런 오감에 집중을 해서 내가 지금 안전하게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 라는 이 감각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법이야. 내 생각이나 불안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로 주의를 돌리는 거지. 부정적인 상황이나 감정들이 생겼을 때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기법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고 혼자 있는 시간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이런 안 좋은 점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현실을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었으면 좋겠어.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핑계대지 않고 싶은 일이 뭔지를 생각해보는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를 질문을 되게 평상시에도 많이 던지는 편이거든. 그래서 오랫동안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 나 지금 핑계 안 대고 있네? 되게 신기했던 생각이기도 한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핑계가 안 생기는 일이 있더라고. 또 내가 알게 모르게 그동안 오랫동안 잔잔하게 쌓아온 노력의 대가로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본인이 뭔가 조금씩 오랫동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사소한 거더라도 그거를 놓지 말고 계속 가져가 봤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딱 보면은 되게 나를 알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잖아.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나를 알기 위한 노력을 그래서 당신은 잘 알고 있나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해보자면 확실히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나를 잘 알므로써 많은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근데 여전히 어렵고 새로운 도전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는 또 계속 새로운 고민들이 생기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계속 알아가야겠지, 나를.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이런 거를 잘 기억해봤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얘기를 이어서 해볼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럼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